여러분, 시장을 보다 보면 정말 알쏭달쏭할 때가 있죠. 특히 AI 열풍을 이끌던 화사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뚝 떨어지고 시장 전체가 흔들렸던 바로 그날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역설적인 하루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돈의 흐름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모든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고 환호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으니까요. 수많은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이 미스테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시장이 얼마나 뒤죽박죽이었는지 딱 보이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넘게 쭉 빠졌고 S&P 500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모여있는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네, 그래서 이날을 월스트리트의 역설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 뒤엉킨 신호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곳만 쳐다보는 동안 사실 시장 저변에서는 훨씬 더 큰, 거대한 돈의 이동, 즉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네, 저희는 이 현상을 거대한 AI 자금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1년 내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AI 주식들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업종 순환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다음엔 뭐가 뜰까 하고 다음 유행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핫했던 동네에서 돈을 싹 빼서 이제 곧 뜰 것 같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일단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AI 관련 기술주들을 팔아서 수익을 챙깁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AI 피로감 같은 게 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챙긴 돈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산업재나 금융주처럼 좀 더 전통적인 분야로 돈을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대규모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시장에는 명확한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진짜 같은 시장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날의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에는 엔비디아, C3 AI 같은 잘 나가던 기술주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특히 C3 AI는 CEO가 직접 우리 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인정하면서 그냥 폭락해버렸고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잼 만드는 회사 JM 스모커는 실적이 너무 좋아서 주가가 펄펄 날았고, 핀테크 기업인 블록은 AI로 직원 4,000명 줄이고 효율을 높이겠다 하니까 투자자들이 막 환호하면서 주가가 20%나 폭등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이 더 확실해집니다. 기술주 섹터는 1.4%나 빠졌는데 금융주 섹터는 1.2% 넘게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막대 그래프 S&P 500 동일가중 지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통 S&P 500 지수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몇몇 거대 기업들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동일가중은 500개 기업에 전부 똑같은 비중을 주는 거예요. 이 지수가 올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몇몇 초대형 기술주를 빼면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괜찮았다는 거죠. 시장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이 돈의 움직임이 미국 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흐름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미국의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이렇게 파란불인데 독일의 닥스 지수,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빨간불 상승했죠.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주는 너무 비싸다고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한 문장이 당시 분위기를 딱 요약해 주는 거죠. 비싼 미국 주식 말고 좀 더 안전하고 믿을 만한 유럽으로 가자. 이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실제로 기대에 부응했어요. 우리가 자동차 회사로 잘 아는 롤스로이스 같은 전통적인 산업 거인들이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영국 증시는 아예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과는 정말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자금 이동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금리 문제,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으려는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4.02%라는 숫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 이게 연중 최저치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주식 같은 위험한 자산을 팔고 안전한 국채를 마구 사들인다는 신호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뜻인데 그 불안감의 중심에 바로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던 겁니다. 블록의 CEO 잭 도시의 이 한마디가 그 공포에 불을 지폈죠. AI 도구들은 회사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직원의 거의 절반을 해고했거든요. 이런 소식들이 투자자들을 안 되겠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채권 시장으로 달려가게 만든 거죠. 이런 불안감은 그날 나온 다른 경제 뉴스들 때문에 더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떨어졌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아직 멀었다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고요. 여기에 갑자기 대법원이 트럼프 시절 관세를 무효화하는 판결까지 내리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같았을 겁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이미 비싸다고 느껴지던 AI 주식에서 돈을 빼게 만드는 기폭제가 된 겁니다. 결국 이날의 혼란은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뜨거웠던 AI 열풍이 끝나고 시장이 드디어 그래서 다음은 뭔데?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AI 주식에서 빠져나와서 전통산업으로 또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던 그 거대한 돈의 흐름. 어쩌면 그게 바로 시장이 내놓은 첫 번째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다음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시나요?